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지난 홈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경기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태국으로 출국해서 2차전을 준비 중입니다. 1차전을 비긴 이상 2차전에서는 큰 변화는 못 주더라도 전술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지만 승리를 꼭 가져와야겠죠. 어떤 포인트로 경기를 보면 재미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원 조합을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인범, 백승호 둘 다 좋은 선수들은 맞지만 둘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둘 다 수비를 보호해야 하는 3선 미드필더인데 온전히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백승호도 완전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고 황인범은 심지어 백승호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아시안컵부터 최근 태국전까지 느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팀이랑 경기를 하더라도 공수 밸런스를 잡아야 경기의 내용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박진섭이라는 카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진섭이 국가대표에서 많은 시간을 뛴 건 아니지만 지금 선발된 미드필더 자원 중엔 가장 수비적인 자원입니다. 심지어 소속팀 전북에선 센터백으로도 출장합니다. 그만큼 수비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 감독이 직접 와일드카드로 선발해서 데려간 자원입니다. 본인이 기용했던 자원이므로 활용법도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백승호나 황인범을 사용할 거라면 그의 짝으로 박진섭을 사용해서 공수 밸런스를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중원의 조합에 대해 생각이 들었던 건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우리의 전방 패스가 실패해서 태국 선수에게 공이 갔고 태국 선수는 쉬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전방 쪽으로 패스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위험한 위치에서 상대 선수들이 공을 잡게 됩니다.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이렇게 중원의 선수들이 뒤늦게 커버를 가는 모습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입으로만 축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과감한 전진 패스입니다. 과감한 전진 패스는 성공하면 보상이 기다리지만 실패했을 때는 아까 같은 손해가 기다리죠. 하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는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찍먹어 어쩌라는거냐? 전진 패스가 실패해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전진 패스는 매번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적인 선수를 한 명 늘렸지만 오히려 공격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수비 조합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영권의 폼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왼발 센터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K리그에서도 좋은 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도 압박 판단이 살짝 아쉬웠죠. 그래서 이번에 스쿼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중에 2명의 선수가 센터백으로 가능합니다. 왼발 센터백 권경원과 오른발 조유민이 있죠. 둘 중 누구를 기용하더라도 김민재가 좌우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섭을 센터백에 쓸 수도 있고요. 권경원을 사용한다면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권경원이 왼발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김영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카타르 월드컵도 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도 충분합니다. 조유민과의 조합은 이미 경험이 꽤 있는 김민재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김학범 감독 아래서 꽤 많은 경기 호흡을 맞췄죠. 둘 다 오른발잡이긴 하지만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에도 익숙합니다. 게다가 뒷공간 커버 속도는 괜찮은 조합이라 이 조합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공격 조합은 사실 가장 할 얘기가 적을 것 같습니다. 주민규 원톱에 손흥민, 이재성은 유지하고 오른쪽 선발만 이강인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태국과의 후반전에서 좋은 장면은 대부분 이강인의 발에서 나왔고 전반전부터 이강인의 영향력을 사용한다면 유리한 위치에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전방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선수는 이재성입니다. 일단 황선홍의 전술적 특징은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가 엄청나게 자리를 자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재성이 내려갈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재성이 가지고 있는 수비 능력이 제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뛰는 선수인데 전방 쪽에서 공 받아주는 패스기를 열어주는 역할, 그리고 공을 뺏겼을 때 1차적인 압박 상황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을 뺏겨서 역습을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재성이 1차적으로 바로 눌러주면서 상대 미드필더가 전방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만 못 보게 해도
패스 속도가 느려지니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죠. 공격진에서 뺏긴 순간 1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건 아까 말한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에서 우리가 쉽게 올라오지 못할 때 상대 수비 진영 사이로 들어가서 패스기를 열어주는 이재성입니다. 실제로 이재성이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백승호같이 공을 잡고 있는 선수에겐 편합니다. 패스의 선택지가 늘어나니까요. 태국과의 2차전은 큰 전술적 수정은 불가합니다.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일부러 전술 부분은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선수 조합을 잘 고민해보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만 쉬게 해줘도 경기력에서 꽤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수 조합 문제만 잘 풀어가 본다면 태국과의 2차전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